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이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박정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작년 7월경에 제가 개인정보에 대한 주제로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H모 대형마트가 수집한 소비자 정보를 판매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최근에도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 쟁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화면 확인해 보시죠. 현직 공무원이 옛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업무상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빼돌린 건데요. 법에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정보 유출이나 훼손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상업적 이용뿐 아니라 강력범죄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저는 뭐 그 개인정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제 광고 전화인데 네. 받고 나서 이제 뭔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2014년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이제 이러한 경우입니다. 당시 범인은 이제 개인정보 취급 이제 업체의 직원이었는데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이런 정보를 타인에게 이제 돈을 받고 이제 판매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요, 이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죠. 최근 이제 2019년에 이 카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 개인에게 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 만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1인당 10만 원을 보상하라 조금 적은 금액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유출되면은 10만 원 정도의 보상만을 받는 건가요? 이제 10만 원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10만 원이란 금액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는 손해배상 액수가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그 사건을 계기로요, 2016년도부터입니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와 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손해배상 금액이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300만 원까지는 이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 제도에 따라서 법원이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그 가해자에게 이제 지울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와 39조의 2에 네. 이게 규정되어 있고요. 징벌적 이제 손해배상 제도는 신용정보보호법 제43조와 43조의 2, 또 정보통신망법 제32조와 제32조의 2 등에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정 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이러한 이제 제도의 변화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이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2017년에 발생한 숙박업소 어플리케이션 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이제 조선족 해커가 숙박업소에 관한 정보와 예약 같은 것 기능을 이제 제공하는 사이트의 정보관리처에서 이제 그 고객들의 정보를 해킹을 통해서 약 90만 명의 개인정보 대단하네요. 342만 건을 이제 빼돌려가지고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이 해커가 모텔에서 즐거우셨냐와 같은 그런 내용들의 수치스러운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피해를 입은 고객 약 300여 명이 현재 1인당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이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소송에서 이제 법적 손해배상 제도와 방금 설명드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에 따라서 이 배상 금액이 얼마 정도로 이제 결정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뭐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이 광고에 이용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누군가가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는 것도 이제 개인정보 침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신상털기라고 하죠. 어떤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인터넷상에 올리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상털기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제가 다루었던 난폭운전 관련해서 네. 제주도에서 이제 난폭운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에서도 특정 사이트, 이 자동차 관련된 특정 사이트에 이런 이제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뭐 어떤 그런 현상수배와 관련 현상금이 걸린 그런 수배가 이제 벌어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그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논란이 사실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굉장히 인기 아이돌이죠. 인기 아이돌이 휴가차 이제 놀러 갔는데 거기서 한 여성을 안고 있는 듯한 이제 CCTV 사진이 유출돼가지고 그 이제 아이돌의 열애설과 관련해서 사실 그 상대방 일반인 여성에 대한 신상털기가 뭐 좀 진행됐던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이돌 멤버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사가 여기에 대해서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뭐 그런 것을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 사건은 사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쟁점이 있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CCTV 영상이나 CCTV 속에 찍힌 그 사진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CCTV 영상이나 CCTV 속 사진 같은 경우 이제 사진이 이렇게 무단으로 유출된 경우에는요, 사실 심각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어떤 유출의 그런 침해가 이제 뭐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관리자로 하여금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고요. 따라서 CCTV의 영상이나 또 CCTV 속에 찍혀있는 사진 같은 경우도 이러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CCTV 관리자는요,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6항에 의하면 CCTV 관리자에게 이러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제 해야 한다. 그런 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돌 사건의 경우에는 CCTV 속 사진을 유출한 CCTV 관리자가 아직 뭐 이 사건이 뭐 명확하게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진행된 건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위의 사건에서는요, CCTV 속 사진 유출도 문제이긴 하지만 아이돌의 열애 상대방으로 의심을 받았던 일반 여성에 대한 신상 털기가 또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쟁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신상털기와 관련해서는 아이돌의 팬들이 그 상대방으로 의심되었던 이 여성분에 대한 이제 신상털기가 진행됐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신상털기라면 이제 이 일반인 여성의 어떤 직업이나 또 뭐 SNS 계정 같은 것이 이제 공개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험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이나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제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는 안 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그런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상털기 같은 경우는 또 문제되는 게요. 네.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 신상이 유출되는 것 동시에 사실은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들이 그렇죠. 이제 수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정보들이 2차, 3차 범죄로도 이용이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례도 있죠. 네, 이제 앞서 저희가 자료 화면에서 이제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공무원이 이제 헤어진 옛 애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뭐 연락하거나 또 뭐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이 뭐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또 뭐 심지어 뭐 이제 경찰관이 이제 자기 수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만났던 민원인들의 뭐 개인정보를 통해서 뭐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문제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업상, 업무상 개인의 주거지나 뭐 또 형사처벌 이력 또 뭐 세금 등 어떤 특정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그런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도 사실 지속적으로 이제 있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목사가 신도를 성폭행한 사건에서 그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법원 이제 직원이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제 구속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불법 도박을 신고한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일부 알려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잘못된 것인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전화번호의 일부가 이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요거는 조금 헷갈리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이게 2012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제 A 씨는 모처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이제 관할 지구대에 경찰들이 출동했는데요. 관할 지구대에 경찰들이 출동해서 보니까 B 씨를 포함한 몇 명이 거기서 이제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판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이제 이 훈방 조치를 그 도박을 한 사람들에게 훈방 조치를 했는데요. 이제 그 도박을 했다고 신고를 받은 B 씨가 여기 이제 앙심을 품고 자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제 경찰관이죠. 관할 지구대 소속 C 경위에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C 경위는 신고자 A 씨에게 이제 A 씨의 휴대전화 뒷번호 4개를 그 물어봤던 B 씨에게 이제 알려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C 경위와 이제 B 씨가 각각 이제 범죄 신고자의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를 알려준 행위와 또 이런 정보를 취득한 그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이 재판 과정에서 C 경위는 본인이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를 이제 알려준 거는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용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정보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뒷자리 4개만으로도 신고자를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네. 네.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를 유출한 것이 개인정보를 이게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당시의 판시 내용은 어땠었나요? 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요. 성명,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하고 결합되어서 이제 누구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은 이러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당해 사건의 이제 담당 판사 같은 경우는요, 휴대전화 사용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이제 번호 뒷자리 4자리에 이제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고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에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뒷자리 이제 4개는 번호 4자리는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하게 될 때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가 뭐 개인의 생일 혹은 뭐 그렇죠. 이게 네. 자기들의 개인된 정보인 경우도 사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이 사건에서 경찰관인 또 C 경위가 범죄 신고자의 이제 개인 정보를 유출한 행위는요, 사실 어떤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징역형을 선고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정보의 어떤 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그리고 안전 대책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요,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법적 쟁점 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알려고 노력하고 또 이것을 유출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좀 깊이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현 변호사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우리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는 거죠? 네. 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효선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전야제가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바이오밸리 가을 휴 페스티벌이 제천 한방 엑스포 공원에서 저녁 6시에 열립니다. 학교 급식 관련 친환경 체험 행사가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일대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10월 10일 목요일까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예고해드립니다. 가을을 타는 분들, 우울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입안을 사르르 녹이는 달콤한 디저트 소식 내일 만나시고요. 두 번째 소식은 환절기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가을 보양식을 만나봅니다. 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급성 허리 통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역시 가을산을 찾는 분들이 참 많아지셨습니다. 네. 이 단풍은 설악산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요. 10월 중순이면 전국적으로 단풍 구경을 하시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다 많은 분들이 산을 찾으실 텐데요. 안전에 관한 수칙들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외 활동이 늘면서 우리 발바닥, 그러니까 족저 근막염이 이제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질환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족저 근막염, 이것은 이제 그 발바닥에 갑작스럽게 통증이 가해져서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보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무리해서 걷는다든가 또는 갑자기 운동을 심하게 한 경우에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네. 방법은 평소에 스트레칭, 특히 발을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볼이 넓은 이런 신발, 폭신폭신한 신발을 신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차가운 캔 음료 있죠. 그것을 이 발바닥에 좀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챙겨보시고요.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